이번 끝나. 네? 1방각 1방각. 이 어딨어? 네. 각도가 이렇게 내가 일거리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선 정상에서 여기까지 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 줄까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있어요. 아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올 수도 반대로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온단 말은 이 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바로 돌아갈 수 있잖아. 네.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쪽.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할 때 양의 방향으로.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겠지. 네. 이걸 이렇게 가면은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면은 n 양의 점수가 됩니다. 네. 이게 한 바퀴 안 돌 수도 있고 바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그 n 자리에 0이 들어가겠고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음수로 가겠죠. 상대적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약간 오케이. 상황이 좀 늦었다. 그래. 그리고 하세요.
생각해라. 그 생각해라. 예. 반지름 같아. 아 그래요? 320분의 중심거리 360분의 중심각인데 그걸 유도하면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반지름이랑 중심각. 세타가 얘네가 쓰는 각도가 아니고 라디안이라고. 오늘 앞쪽에 왔네요. 애들 여기요. 아 여기. 나영? 나영? 무슨 나영? 이거 4천에 들어가는데? 4달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업학 배웠나요? 안 배웠죠? 그냥 강만 배웠죠? 네. 제 수업이 어렵네. 제 수업이 어렵네. 그러니까 내게 막 졸라 막 스펙타클한 걸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뭔가 내가 하는 질문이 불편해? 불편하죠? 왜 그래요? 맨날 미뤄왔던 것들 아니? 맞죠? 그래서 그런 거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워. 몰라 쉬워? 그건 또 아니야. 자, 여러분 또 잘 배웠겠죠? 확인 점검 한번 해볼까요? 호도법이 뭡니까? 호도법이야. 아니, 호도법이 맞지. 아니, 호도법이 왜 배우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호도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왜 제목 명칭이 호도법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 어? 호랑 같아? 아니야. 이때까지 여러분들 뭐 360도 이런 것만 배워왔잖아요. 이제는 그 각도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고등범위 이후로 우리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 360도라는 각을 안 써. 그러니까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호도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하면 또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저분들 분표 의견이? 카드가 승부센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질문. 제 질문은 불편합니다. 맞나요? 라디안의 우리 정의가 뭔가요? 이렇게 생긴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반지름이 1이에요. 맞아? 그 다음에 자 시작했죠? 여기 호의 길이가 3이에요. 그러면 중심각을 몇이라고 합니까? 몇 라디안이라고 해요? 이걸 대답 못하면 오늘 또 대충 배워. 맨날 열심히 존나 잘 배웠는데 와가지고 맨날 대충 배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몇인가요? 시연아 몇이에요? 3라디안? 사실 라디안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승부심할 때 파이가 180도라는 말 배웠나요? 그왜 180도일까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의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원래는 각도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도로 표시하시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360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도로 표시 안 하겠다는 소리야. 호도법의 의미는 호의 길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중심각의 각도를 표현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정의를 좀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을 건데 지금 만약에 여기 반지름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이면 이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기본 정의는 얘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라디안으로 늘어나면 각도가 몇 도예요? 이게 이렇게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호의 길이가 2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몇 라디안입니까? 중심각의 크기. 이라디안.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봐봐, 이때까지 이뤄왔잖아. 이제 좀 맞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쓰세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고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호의 길이랑 뭐랑 비례하죠? 중심각이랑.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2라디안만큼, 아니 2만큼 늘어나면 중심각도 뭐만큼 늘어나야 돼? 2만큼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호의 길이의 비율을 알려줘요. 사실 그 정보는 무슨 정보게요? 중심각의 크기 비를 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킬러 문제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아예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한 바퀴가 몇인가 알고 있습니까? 2파이. 2파이. 2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호의 길이가 2면 이 중심각의 크기를 2라디안이라고 정의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2파이 라디안이라는 애는 몇 도입니까? 360도 아니야? 그래서 파이가 180도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안은 단위가 없습니다. 길이 단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지워야 돼요. 그러면 2파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3.14가 맞아요. 그러니까 3.13 냈으니까 6. 얼마 머시기가 360도라고. 이해돼요? 얘는 그냥 숫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통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연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변환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문제로 낼 거예요. 찍어서 냅니다. 아시겠죠? 준혁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맞아요? 또 계란한 것도 해볼까요? 20도? 지현아 또 거지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우리 23.5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만 합시다.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용이가 해줄 겁니다. 이게 몇 파인가요? 3분의 1파이. 맞아요. 자, 다음 재현아 30도는 몇 파인가요? 6분의 오, 잘하네요. 승민쌤 알려줬나요?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 재현아 4분의 8? 이 20도 이게 누가 할까요? 이게 누가 할까요? 누가 하실래요? 저를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시면 시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안 쳐다보면 시킨다 했어. 그래요.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저도 있는데요. 9분의 8. 9분의 파이야? 맞아요? 여러분 9분의 파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보다 복잡한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이거야.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잖아. 1대1 매칭이 한 1초 만에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4분의 파이 만들고 있을 시간 따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같은 언어로 보여야 돼. 그 정도까지 연습해야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고. 자, 실거 어디 갔어요? 문제는 어디까지 풀었죠? 공경의 차이 잘 되시나요? 또 불편한 부분 건드려줘야겠죠? 자, 용이야, 공경의 차이 잘 배웠으니까. 저 중반에 들어왔어. 아, 그래요? 몰라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죠? 그러면 누굽니까? 빨리 내부 고발하면 제가 구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찌르세요. 누가 맨 처음부터 들어있었죠? 누구야? 저때보다 종일배가 봐야죠. 저 늦게 들어왔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현이 시킬게요. 우리가 동경 차이 배우셨죠? 아니, 그러니까 용이 빼고 동현이 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상관이 빼고. 안 배우신 세 분은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 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떤 x라는 애 선이 분명히 이렇게 생겼고 y라는 애 분명히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근데 이게 y는 0이라는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 그러면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얘가 지금 x축이랑 이루는 각도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알파라고 하죠. 얘를 몇 도라고 합니까? 대충 베타라고 하시면 되죠? 둘의 관계가 뭐예요? 어떤 관계성이 성립되냐? 승배쌤한테 배웠다는데 방금 밑에서 듣고 왔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배운 거 맞죠? 좀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알겠죠? 배운 거 맞죠? 어떤 관계 속에 있냐? 빨리. 알파랑 빨리.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고요? 90도? 90도야? 지금 이렇게 되면 그냥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알겠습니다. 넘깁시다 그냥. 근데 지금 몇 번 풀어줬어요? 88번? 89까지요? 그럼 다 했는데? 다 했잖아 그러면. 89까지 했으면 다 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아니 89번에 답이 몇이에요? 5번 아니에요? 5번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5번이 어떻게 나오냐고. 지현아. 설명 못하겠어?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그 우리 360을 이제는 2파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2파이 n.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승배쌤이 해설을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세타랑 6세타를 더했더니 몇이 나온대요? 아니 세타랑 5세타를 더했더니 6세타가 나오잖아요. 6세타가 몇이라고 나온다고 하셨나요? 2파이n이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이제 저 범위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n이 2일 때니까 그냥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2파이n이냐고. 그러니까 2파이n인지를 설명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보여줄게요. 보여주면 되잖아. 맞죠? 자, 재현아, 이렇게 생긴 여기 각이 거지 같은 거잖아. 5분의 2파인 우리 직선이 있습니다. 맞아? 그랬을 때 얘를 기준 이걸 좀 치울까요?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네가 똑같이 여기가 세타로 똑같대요. 오케이?
그랬을 때 맞아? 얘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동경을 이 동경 x 동경이라고 하고 이 동경 y 동경이라고 할 때 얘네들도 이 x축과 이런 동경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냐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직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x축과 대칭하는 것들은 1번 문제 제외하고는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파트가 빈출 주제는 아닌데 일단 해봅시다. 알겠죠? 중요하진 않아. 맞추지 못해도 큰일 나진 않거든요. 점수에 있어서는. 근데 나중에 수능날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89번 예로 우리 세타랑 5세타를 더했더니 왜 이러냐고. 왜 이 관계가 나오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 이 말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승배쌤이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해하는 사람 손. 오늘 이해했죠? 아니 이거 그냥 좌표 평면 그려서 네. 360 곱하기 n 플러스 80 마이너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서 다 잡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더해서 풀었어요. 오 마이 갓.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다음에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하다가 지금 다음 거 못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보니까 삼각함수도 안 배웠죠? 오늘 뭐 하죠?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아니 뭐 해야 돼요? 삼각함수 그래프도 안 배웠고 우리 삼각함수 정의도 안 배웠고 일반각, 호독법, 그러면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뭐 이런 것만 배웠다 이 말이죠.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문제라도 하나 뽑아올 건데. 그러면 저 질문. 호독법이 지금 1라디안이 파이브는 이제 180도인 거 정도는 아셔야 돼.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요거 내가 정리해 줄게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 풀 게 없네요. 자, 봅시다. 그럼 호독법 할 때 용이야. 예. 여기 반지름이 1이고 네. 호의 길이가 1이면 중심각의 크기가 몇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죠?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기로 했다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입니다. 갑자기 얘를 네, 이렇게 바꿨어요. 반지름 크기가 2고 네? 호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가 돼요? 2분의 1 라디안 아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느낌이 느낌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피자를 이렇게 키우더라도 상관없죠 여러분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각인 건 알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줄인 거야? 호의 길이를 반만큼 줄이게 된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늘리는 상황도 나오는데 뭐도 늘려? 얘를 늘리는 상황도 나와요. 맞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각도를 빠르게 변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설명하는데 근데 몇 분이나 걸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40분 이걸 1시간 동안 했다고요? 45분 제가 딱 왔을 때 설명 끝나 그럼 있었어요. 5분이면 끝나는 내용인데 이거 말고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봅시다. 우리가 부채꼴 보기 전에 삼각형부터 봅시다.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삼각함수 펼 게 아니고 중등 내용 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용이야. 예. 자, 질문합니다. 맞아요? 삼각형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 삼각형을 이 점에서 뭔가 선을 내릴 건데 2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변을 2등분하고 어. 근데 왜 밑변을 2등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자, 왜 그럼? 높이가 같은 아 맞아 이렇게 설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아 삼각형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네, 삼각형부터 좀 제대로 알려줄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성하고 있는 식이 뭐냐고. 2분의 1 곱하기 맞아? 그 다음에 뭐야? 밑변 곱하기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되죠. 맞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숫자로 딱딱 주는 데는 중학생에서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범위에서 우리 삼각형 좀 분석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높이가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만 변화하죠? 밑변만 변화하죠. 맞아요? 그러면 넓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예요? 밑변. 결국엔 그럼 밑변 B가 곧 뭘 말해요? 넓이. 넓이 B를 말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우리가 커다란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가 5A고요. 맞아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도 5B라고 합시다. 근데 잘라서 여기가 지금 3B고 여기가 2A래요. 맞아요? 뭐야? 질문이야?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넓이 B는 몇 대 몇이야? 또 잘라서 구할 거야? 뭐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몇 대 몇이? 시간은 몇 대 몇이? 몇 대 몇이? 아니 그러니까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어. 9대 25? 9대 25요? 9대 25 맞습니까? 차라리 6대 25. 어? 6대 25. 그러니까 6대 25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 맞냐? 응? 맞다고. 맞아요? 6대 25가 맞다고. 그러니까 왜 맞냐? 그러니까 왜 맞은지조차도 지금 판단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지금 들고 온 내용이 뭐 초고난이도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막 불편해 마음이. 왜냐면 다 미뤄왔던 과정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직면하고 우리 제대로 합시다. 우리 삼각형을 분석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씩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운 식이라고는 그래서 2분의 1 밑변이 A라고 하면 높이가 뭐 H 이런 식이 있죠. 맞아? 그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AB 사인 세타 이런 거 배워본 적 있나요? 맞나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하고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형 넓이가 뭐라고 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두 개의 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을까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계산하면 6인 걸로 같은 거 맞죠? 근데 의미조차도 같아요. 의미가 같대? 2를 3번 더하는 과정을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고 3을 2번 더하는 과정을 3 곱하기 2라고 한다고. 맞아요? 그랬을 때 얘네 두 개의 의미가 같냐고. 시현아 같아요? 같아요? 진짜로? 시현아 같아?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2분의 1 악센트를 잘 살려야 됩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아니고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얘를 잘 관찰하시면 얘가 여기다가 수직을 내려 꽂으면 이 삼각형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라고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맞아? 그러면 우리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우리 B분의 H라는 애가 뭐인 거 알 수 있어요? 사인 세타인 거 알 수 있지 않나? 맞아? 그러면 H라는 애는 뭐예요? B 사인 세타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사실 얘가 들어있는 것도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없어요. 근데 왜 두 가지를 왜 배우냐면 높이가 특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잘 봅시다. 얘가 나는 이게 보자마자 이게 6대 25 관계인 게 보이거든요. 넓이가. 왜 보이냐면 뭐가 지금 통일해요? 얘가 일정하죠. 내가 아까 분석했어. 우리가 아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밑변이랑 높이 같은 거를 숫자로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고정인지 뭐가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얘가 각이 일정하죠. 맞아? 무엇만 변화합니까? 이 삼각형은 이 길이에서 지금 2A를 담당하고 얘는 3B 담당하고 있는 거죠. 큰 건 어때요? 5B 담당하고 아니 5A 담당하고 5B 담당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만 변화가 생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 B는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넓이 비율을 의미하는 거야. 넓이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비율은 뭐에 의존합니까? 얘네들의 길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 담당하고 있는 요소가 몇이야? 하나는 2A, 하나는 3B니까 두 개 곱하면 몇 B? 6AB. 맞아요? 제일 큰 건 뭐야? 5A, 5B, 25AB죠. 맞아요? 그러니까 6대 25인 게 보자마자 눈에 그냥 곱혀야 돼.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뭔가 삼각형의 비율을 구하려면 삼각형을 두 개 다 직접 구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삼각형, B 삼각형의 넓이 비율을 구해야 돼. 그럼 니네들의 사고관은 어떻게 되냐면 A 삼각형의 넓이를 딱 18이라고 딱 구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 다음 B 삼각형의 넓이를 딱 36이라고 구하려고 해. 그래서 18대 36 해서 1대 2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초에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안 구해진다는 것도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넓이 비나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 무엇이 고정이고 무엇이 변화하는지만 잘 관찰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넓이든 간에 우리가 넓이 비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어느 것이 공통인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용이가 설명했던 이 삼각형이 이등분하려면 얘 중점 지나야 된다며. 왜 중점 지나야 되는지도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뭐가 고정이기 때문에, 높이가 고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밑변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맞아? 그러면 나중에 넓이 비가 곧 길이 비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쉬우니까 잘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형이 뭐 할 때? 돌아가 있을 때. 맞아요? 판단을 잘 못해. 이해돼요? 물론 이제 문제 예시로 보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호의 길이랑 호의 넓이를 할 건데 이것도 중학교 때 걸로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식이 몇 개 적혀 있어? 2개 적혀 있죠. 여러분들 2개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넓이 공식이 2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말이야. 지금 S가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2분의 1 RL이라고 적혀 있는데 2개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외워야 돼. 외우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2분의 1 R제곱 세타랑 맞아요? 일단 얘가 다르지 않다는 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왜 같을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L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L이 왜 R세타예요? 다시
우리 L이 왜 R세타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호의 길이의 비율이 나올 때 우리가 중심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맞아요? 그랬을 때 호의 길이가 1일 때 우리가 라디안의 아니 중심각의 크기가 몇 라디안이라 했어? 1라디안이라고 했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R세타처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사실은 원래 요거 공식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한 다음에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밖에 안 배웠다고요. 맞아요? 근데 호의 길이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쓰라는 소리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중학교 때 이렇게 호의 길이 2 이렇게 알려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얘가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용이야 뭐 하시면 돼? 그냥 호의 길이를 직접 구하시면 된다. 호의 길이 몇이에요? 호의 길이 몇이야? 지연은 몇이야? 그렇죠. 3분의 2 파이.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 그러면 그냥 생각을 좀 정리해.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공식을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지우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로 계속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 3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원, 수투, 미적이나 확통을 하실 건데 잘 생각해봐. 모든 과목들을 따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너무 많아져.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거든요. 다 의미가 비슷해. 결국에는 전에 썼던 논리를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는 느낌인데 얘는 올라갈 때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지니까 새롭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를 좀 중요 논리들을 배워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에 내용을 덧붙여야 되는 거지 별도로 무언가를 새로 배우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애초에 여러분들 이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님들이 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 맞죠? 수학이라는 건 약간 빌드업이 돼서 올라오는 과목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가 그거죠. 삼각함수 정의는 승배쌤이랑 잘 배우시고 제가 알려줄까요 그냥? 제가 알려줄까요? 근데 왜 진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서 이게 약속이랑 다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동경 문제부터 좀 해봅시다. 시험 버전부터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얘랑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이 대칭관계 있대요.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도 우리가 알파일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알파일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알파라고 설정하지 말고 그냥 대칭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세타라고 한 다음에 내가 편의를 위해서 x축이라는 걸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동경은 어떻게 돼요? 크게 우리가 알파라고 이제 얘를 알파라고 나타낼 거야. 오케이? 얘를 우리가 베타라고 나타낼 건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동경끼리 대칭관계에 있대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x축에 우리가 이게 대칭관계든 y축의 대칭관계든 전부 다 똑같거든요. 맞아? 이 전부 다 똑같지 않으면 유형을 몇 개나 외워야 되냐면 한 7개를 외워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현아. 이게 우연은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정보를 제가 주면 색깔이 모질하네요.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우리 몇 파이죠?
일단 여기가 몇 파인지도 잘 몰라. 4분의 1. 아 맞아요. 왜 4분의 1파예요? 45도니까. 맞아요. 얘가 그러면 4분의 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알파라는 애는 사실 뭐랑 같습니까? 4분의 파이 더하기 뭐라고 하시는데? 세타라고 하면 안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타라는 애들은 어때요? 4분의 파이에서 뒤로 세타만큼 가시면 되죠.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맞아? 두 개를 더하니까 몇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니까 몇이 나와요? 2분의 파이만큼 나오죠. 그러면 규칙성이 판단되시나요? 왜 2분의 파이가 나올 거야? 4분의 파이가 아니야. 우리 요거 배운 적이 있어. 이 참수가 있는데 자 봐요. 각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그러나 여기 있는 대칭축이 몇이에요? 2죠. 어떻게 2가 나오는 거야? 1이랑 3을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2로 나누죠. 평균이 2로 쏠리는 거잖아요. 근데 합은 몇이냐? 4죠.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동경이랑 이동경의 평균이 어때요? y는 x로 몰리거든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 4분의 파이라는 각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동경이 2분의 파이, 우리 4분의 파이라고 하나라고 확정할 수 있나요? 진짜로? 확정할 수 있어요? 왜 360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을까요, 지현아? 그럼 360 곱하기 n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이 y는 x라는 걸 잘 관찰해야 돼요. 얘가 4분의 파이 각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걸 한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어떤 각이라고 표현한다고. 근데 360이라 표현 안 하고 우리 2파이 n이라고 표현할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동경이랑 어떤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를 갖고 있대. 맞아요? 그러면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 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맞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2분의 파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 기는 하나, 맞아요? 360도씩 계속해서 돌아도 상관없죠. 그 위치를,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8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세타랑 5세타가 뭐에 대해서 대칭관계 있어요? X축에 대해서, 맞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관계 있으려면 둘의 평균이 뭐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문제가 편한 게 여기서 우리가 대칭관계를 이룰 거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무조건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타랑 6세타를 더해서 그 평균이 어떤 선을 가져야 돼요? X축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X축의 동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쪽 방향 거 하나가 있고 이쪽 방향 거 하나가 있죠. 그걸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n파이라고 하면 돼요. 맞나요? 0일 때는 이게 될 거고 파이일 때는 이게 될 거고 2파일 때는 이게 될 거고 3파일 때는 이게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타랑 5세타를 더한 거에 평균이라는 애가 반드시 몇 파이가 나와야 돼? n파이가 나와야 된다고.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3세타죠. 맞아? 그러면 세타가 지금 3분의 n파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범위가 어디라고 나와 있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n 값은 몇 밖에 없으니까 2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5번이라고 찍어야 돼. 내 말은 좌표를 하나하나 찍고 있으면 시간이 없다는 소리야. 이해돼?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 번에 우리가 식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날에 이걸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준아 머릿속으로 하기 싫어. 엄마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막 3바퀴, 4바퀴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89번은 이렇게 푸신 게 맞다.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9번 풀 때 지금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오래 걸릴 것도 없고 얘는 사실 암산도 가능하거든요. 세타랑 5세타랑 더해서 평균 내면 3세타인데 걔가 n파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세타 범위가 3분의 n파이라는 n인데 맞아요? 얘가 지금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n이 2밖에 안 돼서 그냥 3분의 2파이 적고 딱 찍고 넘어가는 거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와야 돼.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해되시죠?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이거야. 이걸 푼다 안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2분 만에 풀고 3분 만에 풀고는 엄청난 의미를 두거든요. 특히 내신에서는요. 1, 2분 차이가 엄청 커요. 누군가는 그 1, 2분 때문에 서술형 못 적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가 말한 건 최대한 빨리야. 우리가 쉬운 문제를 다 털어내고 어려운 문제랑 맞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맞아? 벌려면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해되시죠?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빨리 안 풀려. 근데 쉬운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빨리 푸시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맨 위에 것도 한 번만 해봅시다. 지금 88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동경이 무슨 방향이래요? 반대 방향이라고 하죠. 맞아요? 반대 방향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하나가 동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y는 0이라는 x축이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놈은 알파인 거고 한 놈은 베타인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성을 물어보잖아? 딱 연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무언가를 알파랑 베타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수한 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네 관계성을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하나는 동경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지금 88번 문제가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용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배워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네 머릿속으로 그냥 해보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베타각이랑 이렇게 생긴 알파각을 뭐 하면 특수한 게 나올까요? 알파를 이쪽으로. 지금 베타에다가 맞아요? 지금 여기가 알파랑 똑같죠? 알파각을 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180도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까 알파 더하기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때 설명했던 게 알파랑 베타를 더했더니 2분의 파이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두 개의 합이 2분의 파이인 거지 사실 평균은 어디여야 돼? 4분의 파이여야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위치관계가 빼기에 대한 위치관계인데 베타에서 알파를 빼보니까 몇 도가 나옵니까? 180도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애를 우리가 그냥 파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죠. 여기다가 얘들이 뺑글뺑글 돌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뭘 붙여주는 거야? 2파이 n을 붙여주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들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88번 문제를 다시 한 번만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잡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어? 베타에서 뭐가 빼면 돼? 알파에서 빼면 딱 뭘 하는 거지? 아, 동경 자체 개념은 뭐구나. 지금 앞에 개념표도 볼래? 지금 앞에 안 오신 분들 앞에 개념표도 한번 봅시다. 개념 파트에 지금 10초선 OX랑 동경 OP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10초선이라는 거는 X축에서 오른쪽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동경이라는 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기울기선. 맞아? 그냥 그 각이 이루는 크기를 우리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동현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10초선이랑 동경의 이루는 각이 몇이야? 한 알파 이렇게 되면 되죠. 맞아? 근데 지금 동경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얘랑 이루는 각을 재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각을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180보다 더 큰 각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베타각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해돼요? 삼각함 처음 배우면 어지럽거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게 정상이 나도 그랬기 때문에. 자, 우리 88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잠깐 뭘 돌린 거라고요? 다시. 뭐야, y는 x라는 애가 있어요. 예. 맞아? 근데 이거 이런 각이 몇 도예요? 45. 45도인데 우리 네. 앞으로는 무조건 파이로 대답해야 돼. 예. 맞아요? 그러면 이 각은 몇 도입니까? 그냥 네 머릿속으로 말하고 싶은 바가 아마 225도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4분의 몇 파이입니까? 5파이잖아요. 아. 맞아? 예. 근데 이게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10초선이랑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는데 네.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10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갈 때까지 걸린 각이라고 그 각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10초선이 여기잖아. 예. 여기로부터 얘까지 가려고 이렇게 돌리잖아. 네. 돌리는 각의 크기만큼이 우리가 이걸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인 거야?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아? 예. 근데 아까 상황이 뭐냐면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야? 그냥 y는 제로라는 선이 있고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건데 지금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뭐인 상황? 베타인 상황이라고. 둘의 관계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하나의 동경, 1번 동경, 2번 동경이 있는 거죠. 2번 동경에 대한 각이 베타인 거고 1번 동경에 대한 각이 알파인 거라고. 맞아요? 그랬을 때 1번 동경이랑 2번 동경의 각도의 차이에 있어서 관계성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뺐더니 항상 무슨 관계가 나오는 관계예요?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걸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데 꼭 180도일 필요는 없잖아. 빼서 우리가 540도가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뭔가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알파라고 믿으면 안 돼. 이게 알파 플러스 사실 360도 동거일 수도 있잖아. 내 말은 요 말이에요. y는 0이잖아. 이렇게 y는 x라는 애가 있는데 이쪽 방향이랑 이런 각은 4분의 파이야. 그랬을 때 얘가 나타내는 동경의 각이 4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4분의 파이지만 4분의 파이 왔다가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반대로 4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뒤로 갔을 수도 있죠. 우리가 뒤쪽 방향으로 가는 각을 우리가 음각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맞아요? 승리가 안 배웠어요? 전달이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그냥 어떻게 쓰면 10초선이랑 동경이랑 이런 각이 그냥 각이라고만 설명하셨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하셨을 텐데 무조건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왜 돌아요? 왜 도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새롭게 정의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각도를 그냥 표시하는 거. 어릴 때 우리 각을 표시하는데 왜 각을 표시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때 어? 돌리진 않았죠. 돌리진 않았는데 지금 그냥 각이 새롭게 정의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개념을 내용 보면 그냥 이해되죠? 이게 y는 x라는 애가 x는 0과 1은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지만 4분의 파이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360도가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까 각의 정의가 뭐라고요? 10초선으로부터 맞아요? 동경까지 걸릴 때까지 오는 각 크기만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 동경이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더 돌아도 되잖아요, 내 말은. 예. 얘가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각을 측정하는 원리가 그렇다고. 이해돼? 이렇게 하면 4분 파이, 이렇게 했다가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렇게 오면 몇 파이? 4분의 9 파이. 맞아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3 파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n이 우리가 정수라고 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에 따라서 전부 다 얘가 표현이 되는 거니까 다 안 적어도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적어 놓으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상관 이해돼요? 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88번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표현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게 88번에 89번이 그냥 1초컷 나야 되거든요. 근데 1초컷 안 나오고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 바라보고 있으면 두 각도를 빼면 180도가 나온다고. 근데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외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이번에 5분의 2파이예요. 그랬을 때 (5분의 2파이라는) 선이 있어. 그냥 선입니다. 얘는 동경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동경이 두 개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동경의 크기는 당연히 10초선이 여기니까 여기로부터 이만큼까지 측정한 각이니까 여기가 알파만큼이겠죠.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몇이겠어요? 베타겠죠? 맞아? 이제 알파 베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 아까 y는 x에 대해서 한번 한 적 있어요. 맞아요?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어요? 알파 각과 베타 각의 평균이 어디로 가야 돼요? 5분의 2파이로 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맞아? 그러면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어야 돼? 5분의 4파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5분의 4파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냐고. 아니잖아. 뺑글뺑글 돌 수도 있다고요. 이게 네가 도는 그대로가 5분의 4파이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뭐일 수도 있어? 플러스 2파이.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성을 이렇게 뽑아내라는 소리인데 머릿속 좀 어지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참 잘해야 돼. 저걸 근데 진짜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나온다고. 내신 문제는 나온다고. 특히 여기 수성구 학군에 있는 데는 나와요. 왜 그런지 알죠? 변별이 안 돼서 그런 거. 다른 문제로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니네 틀리게 만들려고 별 지랄 같은 문제 다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딱 시험이 딱 열었어.
근데 한 7번부터 숨이 막혀요.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해. 막 잘 계산이 안 되고 한 2, 3분 자꾸 절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 풀 때 집중조차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 확보가 안 돼. 그러니까 소연이가 예를 들어 아무리 킬러 문제를 졸라 열심히 연습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풀 시간이 아예 안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괴롭힐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파트를 다 공부해야 돼. 첫 번째,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시간 두고 우리가 천천히 풀더라도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선이야. 첫 번째가 안 되면 어차피 뒤에 있는 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무쓸모가 된다. 이해되시죠? 21번, 30번 자이스토리 최고 난이도 아무리 연습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앞에 있는 데서 우리가 시간 확보를 못 하는데, 맞아요? 만약에 저 대구여고에도 시험 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맨 마지막 객관식이랑 소수형 맨 마지막 거는 모의고사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학교생들 변형시켰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낯선 느낌 무조건 들거든요. 그거를 3분, 5분 만에 맞추는 게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소 10분씩 써야 되는데 그럼 10분씩 쓰려면 두 문제만 10분씩 태워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30분 동안 그걸 나머지 걸 다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100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애초에 니네 내신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좀 기괴하다고요. 원래 잘못된 시험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돼. 시험이. 근데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극복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잘못됐어요. 원래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이라는 걸 해가지고 풀 수 있게끔 시험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 머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25개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문제랑 5문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5문제에서도 또 급이 나뉘어요. 3문제는 어디선가 부교재인가 어디 귀퉁이에서 한 번쯤은 봤던 문제인 거고 2개는 아예 처음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20분 안에 털어낼 수 없으면 얘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보는 거 자체는 무의미야. 어차피 틀릴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요거 만약에 요거 40분 만에 푼 애들 딱 10분 남았죠? 팬이고입니다. 5개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용이 뭐예요? 순회 공연합니다. 1번 봤다가 2번 봤다가 3번 봤다가 아 아닌 것 같아. 4번이 제일 만만해 보여. 했는데 아 아닌 것 같아. 5번 봅니다. 아 아닌 것 같아.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아 진짜 아닌 것 같아. 이지랄만 우리가 10분 동안 하다가 시험장에서 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전문가가 아니라서 마지막 5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5분에 풀 집중을 해서 할 수가 없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5분 남았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식은땀 흘리면서 막 손 벌벌 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못해. 인생이 달린 시험이잖아요. 내신이라는 게. 나는 편안하게 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도 만약에 강사들 싹 다 모아가지고 자 한 개 틀리면 앞으로 강사 영원히 퇴출입니다. 자 우리 전국에 아무데도 수업 못하게 할 거야. 교육청에서 딱 시험 내렸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겠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몸에 녹아 있거든요.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는지를 생각해보면 돼. 자세히 보잖아요. 카메라를. 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처음이잖아. 몇억 명이 쳐다보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긴장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몸이 알아서 나가는 거야. 이해돼? 그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은 사고라는 게 정지하거든요. 사고가 풀리는 시간은 딱 이때입니다. 20분을 통과한 뒤에 30분이 남으면 의외 마음적으로 안정이 쌓이잖아.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30분, 35분으로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5분 남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패닉이 와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순회만 하다가 끝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20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다 해봤어. 지금 상담 하면 검토도 시키거든요. 니네 시험지 기말고사 이런 거 주잖아. 그럼 나도 풀어본다고. 재작년 해갖고 푸는데 미안한데 나도 40몇 분 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네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100점이 없는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객관하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험지 치는데 내가 지금 많이 안 풀려. 그러면 이게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조차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심적 안정이 되는데 본인이 실력이 없어. 그러면 이 시험이 어려운지 내가 진짜 개 못해서 못하는 건지 판단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전교 1등들이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정도 점수 받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버릴 수 있는 거 무조건 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하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를 딱 잘 바라봐요. 객관적으로. 자기가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시험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1번부터 25번까지 우리가 한 번에 쫙 풀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3초 만에 컷낼 수 있는 거랑 컷내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분 못하면 7번 문제에서 막히잖아, 유빈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이 마음으로는 8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 왼쪽 눈은 7번을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숙제나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를 칠 때 넘기는 것조차 훈련이라고. 이해돼? 그 모든 과정들이 쌓여서 갔을 때 아무리 긴장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던 패턴들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냥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원하는 건 점수가 안정적으로 1등급 받길 원하는 거지 만점 받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1등급만 받으면 되잖아, 내신에서는. 좀 수능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해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재현아 하방을 높여야 돼요. 상방 내가 커리어 하이 씨야 나 중간고사 때 100점 맞은 사람인데 하면서 갑자기 막 뽕 차가지고 기말 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기는 막 100점이래. 자기는 100점짜리 인간이래. 아니죠. 한 번 찍으면 자기 100점이라 하거든요. 애들 존나 웃긴 게 1등급 딱 한 번 찍었어. 그것도 학기 우리 성적으로 1등 찍은 게 아니고 중간고사 기준으로 1등 한 번 찍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1등급이라 하고 다녀요. 미친놈들이잖아.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중간고사 때 1등급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등급은 매번 1등급 받는 걸 1등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특징이 보면 하방이 높다고. 그러니까 죽어도 90몇 점 이하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시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지 감이 오지, 재현아. 당장 네가 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지금 1분 만에 격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스피드런. 이해되죠? 게임 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 아시겠죠? 상학함수 제대로 배워와서 제가 문제 설명할 테니까 상학함수 파트 좀 어렵거든요. 처음 배우기에.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동경하고 아까도 지금 호도법이 뭐냐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네이밍의 이름을 제발 새겨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고의 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이야. 틀을 만들어 놓고 틀 안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이 튀는 거야. 막 제곱도 해봤다가 막 양변 모두 빼봤다가 이런 뭐 갑자기 합쳐봤다가 이런다고.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틀부터 생각합시다. 그거 하려고 수원 특강 하는 거거든요. 제 목표는 그거야. 여러분들 1등급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틀은 그냥 앞에 있는 그 개념대로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필수형 문제만 달달 푼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자의를 풀던 뭘 풀던 고등이 풀던 계속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막힐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고등이 풀던 뭘 풀던 간에 공부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빨리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연습량이 많아질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연습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을 풀더라도 지금 한 달 안에 푸는 건 의미가 없어. 교과서를 풀더라도 2주일 동안 붙잡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교과서 같은 거 하루, 고쟁이는 그냥 일주일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의 공부 밀도를 만들라고요. 그러면 압도적일 거니까 배탈이 나든 뭘 하든 간에 90점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걸 만들려면 애초에 배울 때 어렵게 배워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야 스텝 3도 그냥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푼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해 잘 돼? 한번 해서 사업함수는 익숙하죠? 괜찮아? 그래, 좀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한 10분쯤에 시작하자. 알았지? 지금 10분이야 벌써? 아 그래. 너희 못 쉰 것 같아가지고 한 1, 2분 뒤에 시작하자. 자고 있어 조용히. 잠이 많이 오네.